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돈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가끔 건강에 대해서도 말하곤 합니다. 또 최근 떠오르는 주제인 메타버스 이야기도 자주 하곤 합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만 다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텐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 12분이 모여 인생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크게 나눠서 5가지입니다. 환경, 운명, 생사, 돈, 메타버스죠. 이 5가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5가지 주제가 다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환경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일이고 각종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염려는 하고 있지만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걸 알면서도 일단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메타버스는 젊은 세대들의 세계라고 여기고 나이 많은 사람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운명 같은 경우 사주팔자, 궁합 이런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점을 보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는 운명은 명리학에 근거했고 책을 읽고 나서 명리학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명리학의 핵심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만 믿고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개척할 것인지 연구하는 거더라고요. 4번째 주제인 생사는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의 답을 구하는 주제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봤던 문제죠. 마지막 주제인 돈은 제 추측이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이야기겠죠.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5가지 주제를 놓고 12분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평생 갈고 닦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이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만 읽어보셔도 세상이 작동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각 장마다 토론을 나눈 석학들의 사진과 소개글이 나와 있고 맨 앞장에는 사인도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5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들려드릴게요. 1장 환경편을 시작하면서 괴테가 남겼던 말을 되새기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이 말을 한 게 20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지구는 더 많이 오염됐죠.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극지방의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하고 있죠. 그로 인해 극지방과 열대지방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제트기류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폭우가 내리게 되었죠.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환경오염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보통 석탄, 석유, 가스로 인해 탄소가 생겨나긴 하는데요. 놀랍게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0%는 축산업에서 발생됩니다. 돼지나 소가 분출하는 메탄가스 때문이에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식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오래도록 육식을 하다가 갑자기 채식으로 전향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완벽한 채식은 힘들더라도 육식을 조금씩만 줄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돼지, 소, 닭 같은 가축을 덜 먹기만 해도 축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야생동물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체험이 생겼는데요. 코뿔소, 기린, 악어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나이로비에 가면 그런 음식점이 여럿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 대도시에 분점이 생겼어요. 야생고기는 기생충이 정말 많겠죠. 이번 코로나19의 원인도 중국에서 먹은 천상갑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생활이 점점 퍼진다면 신종 전염병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겠죠. 2장 운명편에서는 명리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명리학은 태어난 연월 일시를 근거해서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 천차만별이듯이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생년월일시를 왜 보는 걸까요?
어떤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을 추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인을 예로 들어보면요. 기후가 좋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척박한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들이 유명하고 비싸죠. 와인이든 사람이든 환경을 탓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리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모든 게 나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각각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깨닫고 성장할 건지가 중요하죠. 3장 생사편에서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다루는 책은 참 많은데요. 저도 여러 권 읽어봤던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책에서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평생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하다가 죽음을 맞아도 좋을 만큼 몰입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도 유품정리사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모습은 각자 다르고 그 안에서도 죽음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좋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3장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킷리스트와 반대되는 더킷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더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기 싫은 것들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랑 절대 이것만은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목록을 적어두고 조금씩 실천해보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4장 돈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을 나누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예를 들면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부모나 친척에게 큰 돈을 받게 됩니다. 대략 6만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 정도 되죠. 그 돈을 받은 뒤 친구들과 의논해서 투자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죠. 그렇게 불린 돈을 가지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할지 창업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반면 유대인은 13세부터 돈을 불려놓고 또 그 돈을 불린다는 개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버는 돈은 몸을 움직여 일해야 얻을 수 있고 만드는 돈은 자산을 불리는 거죠. 유대인은 왜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 가르칠까요? 돈의 용도를 3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약자를 위해 쓰는 돈이고 둘째는 미래를 위해 쓸 돈을 비축하라고 가르치고 셋째는 현재의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돈은 남을 돕기 위해 쓰는 것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5장 메타버스 편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분야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메타버스 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확장 가상세계라고 확정했고요. 국회에서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를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메타버스가 급속하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죠. 인간에게는 자극, 지배, 균형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3가지 모두 충족하기 어려웠잖아요. 여행을 못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찾다 보니 스마트폰과 인터넷 안에서 세계를 더 확장하게 된 거죠.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주도 해결합니다. 소비적인 측면에서 봐도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수천 벌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팔찌, 선글라스 같은 액세서리와 신발을 착용해 보는 것도 증강현실로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옷은 반품 비율이 낮다고 해서 언젠가는 오프라인 매장이 소멸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다는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세상의 모습이 메타버스에서 똑같이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가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5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삶에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석학들의 지식과 지혜를 엿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생소한 5가지 주제를 대화 형식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술술 익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의 물결을 헤쳐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안내해주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변화의 파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덧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